대표님 통장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스테드? 제가 100억이 있으면요. 지금요? 네. 지금 상황에서 100억이 추가로 생긴다면 조금 더 일을 벌리지 않을까. 일을 더 벌리고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모시고 네, 또 재밌는 것들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팀원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파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기점이 될 것 같고, 아까 그 미래의 그 꿈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무조건 재투자죠. 또 뭐 기술 개발도 하고 또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런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재미없죠? 역시 조직이 커지는데 돈을 쓰겠다 다들. 역시 공통적으로는 다 일 벌리시겠다.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모인 거는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지난 6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영시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40대 미만의 청년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가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우리들의 어떤 생존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선배님들의 기업가 정신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후배 기업가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 4륜차 라스트마일 배송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다다익스의 대표 박진우입니다. 채용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채용 솔루션 스테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웹 기반 클라우드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미스테리코 대표 고남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4개의 기업을 만나고 왔는데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멈추면서 질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대표님 소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영상은 라시반 코리아의 백경수 대표님의 영상입니다. 백경수 대표님은 13년도부터 9년, 10년 정도 창업을 하셨고 이제 벤처기업 협회의 임원사이시면서 부회장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있으신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시반 코리아는 남성용 속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남성 속옷을 보면은 남자의 불편함, 땀, 냄새, 가려움, 활동 시 불편함, 그런 불편함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속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사실은 저 혼자만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직원들도 많아지고 다른 거래처 업체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고민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회사가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으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냥 흘러가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마음을 크게 가지고 바다 낚시도 가고 그렇게 휴식 취하면서 또 일상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휴식도 굉장히 잘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조금 스트레스를 푸시는 그런 어떤 휴식 방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받아요. 보컬 레슨을 받는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제 레슨 받으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요? 저는 스트레스를 완전 심하게 받으면 사실 숙면에 취합니다. 빠르게 내 몸을 가다듬고 건강하게 한번 씻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돼서 깨면은 완전히 상쾌하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 대할 때도 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기업 대표님들 멘탈 케어가 되게 또 화두여서 이런 부분도 되게 주의 깊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고난길 대표님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쇼핑을 갑니다. 이제 쇼핑 가서는 이제 조금 사고 싶었던 어떤 그런 옷도 좀 사고 아니면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네. 자주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되겠네요. 옆에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을 써야. 네. 제가 골프장에 가면은 옷을 갈아입잖아요. 남자들은 다 갈아입으니까. 그래서 한 10명 계신데 한 3명 이상이 입고 있다. 엄청 뿌듯합니다. 저 부분에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트럭 뒤에 다다익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가끔 보게 되면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더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즉 채용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이제 고객사에서 나왔던 피드백 중에서 우리 스테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니까 굉장히 채용이 좀 빨라졌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긴 합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도 뭐 저희 서비스 덕분에 이제 도움받은 사례를 보면 그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역시 다들 대표님이시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친구 사무실에다가 책상을 하나 빌려가지고 특허도 새로 만들고 디자이너도 경남대학교 패션의료학과 교수 찾아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해주십시오. 그 받아가지고 뭐 원단도 외상으로 받고 봉제도 외상으로 하고 이제 우리 팬티가 이제 막 만들어질 때입니다. 팬티를 홍보를 하려는데 이렇게 생판 모르는 브랜드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를 찾아갔죠. 제가 우리 선배가 계시더라고. 이분한테 가서 선배님 제가 매트 후배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뭘 도와줄 거? 그 우리 팬티를 선수들한테 다 입혀주십시오. 다 이제 다 입히면서 라시반은 어떻게 됩니까? 롯데 자이언츠 공식 후원사가 됐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안 되면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한 30번, 100번 해가지고 한 번 됐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지.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바로 되면은 뭐 교만해지겠죠. 이제 대표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 다 시원시원하고 뭔가 한 번에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까 100번의 노력을 안 하시고 한 번에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자리가 끝나고 따로 식사를 하면서 더 이야기 들어보니 앞에서는 저렇게 꿋꿋하고 뭔가 당차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100번 이상 그 이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은 일이 뭐 어디 있겠냐마는 아마 저런 또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도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00%씩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라쉬반이 세계 최초로 이런 기능성 속옷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남자가 몇 명이나 되죠? 80억 중에 반이 남자니까 40억이잖아요. 40억이 팬티 아닌 사람이 있을까? 대표님께서 밸런스 게임 하다가 매년 10% 성장하는 회사가 좋냐 아니면 한 번에 500% 성장하는 회사가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500%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 10%와 500% 하기에는 일단 한 번에 500%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땡기고 또 성장하겠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게 좋은가, 이제 한 번에 팍 성장하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감히 고를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500%를 한 번에 성장을 하는 게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대표님들 이야기할 때 똑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다 다른 의견을 조금씩 가지고 계셨었어요. 물론 초기 창업가 분들한테는 500%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똑같이 또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빠르게 성장해서 알리게 되면은 매년 10% 성장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삼각 팬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리 기능되는 삼각 팬티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드로즈라는 말 알죠? 드로즈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회 이제 뭐 명사가 돼버렸죠. 드러즈를 만들고 거기다가 세계 특허 기술이 이제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뭐 나노 입자를 넣어가지고 피톤치드로 천연 향균도 시키고. 근데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이제 인류의 건강한 행복이거든요. 라시반이 보면은 한 3년 전, 2년 전, 1년 전 보면은 팬티가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칩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평생 안 빨아서도 되는 반사가 나올지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많은 준비가 없이 특히나 또 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시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밥 장사를 하는데, 그리고 진짜 맛있는 김밥 하려면 김도 제일 좋은 김이어야 되고, 밥도 맛있어야 되고, 오뎅도 있어야 되고, 소세지 있어야 되고, 오이도 있어야 되고, 우엉도 있어도 좋고. 근데 우리는 가진 게 김하고 밥하고 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김밥과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간장에 찍고 막 해라. 그렇게 만들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루하루 성실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계란 살 돈이 있네? 우엉 살 돈도 있네?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 그게 이제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길을 찾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핵심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명쾌하게 너무 이미 사업에 달관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에너지가 너무 장난 아니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백경수 대표님은 이제 10년 정도 창업을 하셨는데 방금 영상에서도 이제 안 젖는 팬티가 나올지 안 찢어지는 팬티가 나올지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10년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비전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꾸준히 나아간다는 거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그 모습부터 쭉 내면까지 그냥 다 들여볼 수 있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 이상 창업을 하셨는데도 이제 계속 저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경영을 하시는 저 마인드가 굉장히 이 영상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저 인터뷰 중간중간에 웃음 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웃음 속에서 상당히 되게 어려웠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저도 좋았던 것도 생각도 나는데 그냥 들으니까 그냥 계속 마음이 편해집니다. 되게 본받고 싶은 대표님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웃음도 배우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영상은 이제 산업용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포인트 모바일의 강삼권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우리 강삼권 대표이사님은 현재 벤처기업협회의 회장님으로서도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가시죠. 저희는 산업용 모바일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는 2006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약 76개국에 저희 브랜드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동시에 ODM, OEM으로 과거에는 미국의 하니웰, 이태리의 데이탈로직, 독일의 라이카를 거쳐서 현재는 일본의 카시오까지도 저희가 ODM, OEM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9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첫 창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4명이 모여서 처음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99년도에 제가 파이닉스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두 번째로 해서 2002년에 실패를 해서 문을 닫고요. 다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2006년에 창업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회장님도 이제 피봇을 여러 번 하신 이력이 있으신데 여기 옆에 계신 두 대표님들도 사실상 피봇을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들의 경험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이제 메인 산업군으로 떠올리면서 챗봇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당시에 고객사들의 어떤 매출의 급감이 되게 심했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피보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광고 마케팅, 이제 성과 분석 쪽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피보팅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처음에 채용 솔루션을 운영을 하기 이전에 이제 채용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프로세스들이 실질적으로 채용 담당자들이 느꼈던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의 역할을 하진 못했어서 저는 조금 더 시장에 더 집중을 해서 실제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이 어떤 게 더 힘들어할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니 이제 그 내용을 결과로 채용 솔루션으로 피보팅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피봇은 역시나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피보팅을 하시면서 아까 뭐 힘들다고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의 심정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 이제 기존 고객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한테 메일 쓸 때 우리 이제 서비스 접는다 할 때 그때 심정이 되게 고생했던 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강상권 대표이사님도 좀 힘드셨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매번 겪었을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번 피보팅을 겪지 않았을까. 또 우리 스타트 대표들이 누구나 매일 겪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랑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기존 이용해 주시던 고객사분들께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팀원들과의 그런 이해관계를 맞추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 눈을 떠서 시작을 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활의 습관이 됐고 일을 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함도 잊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일에 빠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생활은 창업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표님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저도 그 강상권 대표이사님 인터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그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그 몰입도나 그 중독이
사실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도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일로 끝나는 거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게 귀찮은데 뭔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거의 안 할 정도로 그냥 후다다다 이제 일 다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돌이켜서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 잘 잤다, 잘 살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뭘 하더라도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오후 7시, 뭐 저녁 9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건가? 라고 판단하고 다시 뭐 했지 뒤집어 까보면은 엄청나게 막 뭐 많은 걸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약간 타임머신 속에 다들 살고 계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이 벤처 기업을 하면서 마음속의 불안감, 항상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강상훈 대표이사님이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밤에 혼자 일하고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네요. 연락하세요. 저는 인성을 고르겠습니다. 능력은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성은 쉽게 길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 맡은 분야마다 다 할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은 입사 전에는 제로죠.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인성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인사채용 솔루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인성이냐 아니면 스펙이 이제 어떤 본인들의 능력일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걸 그렇죠. 처음에 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채용을 할 때 어떤 뭐 스펙을 본다기보다도 일단 그분은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를 보고 이제 커피챗 면접이라고 저희는 일단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커피챗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편하게 이력서 보면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도 드리고 이제 그분의 소개도 간단하게 듣고 약간 저희는 커피챗 면접에서 사실 인성이나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인성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일단 이 일을 일단 왜 시작하셨는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커리어를 통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조금 성장하고 싶으신지 좀 이런 것도 좀 많이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거꾸로 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심도 있게 그분의 어떤 내면을 알게 되는 거겠네요.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런 고난을 헤쳐나간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면은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묻곤 합니다. 저희 인성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러 질문 드렸는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사실 우리들인 것 같아서 옆에 보면 김범수 대표님도 잘 알 수 있고 고난기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영시오 네트워크에서 어떤 동료 창업가 분들한테 빨리빨리 물어봐서 인성이 좋으신 분을 찾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2벤처 붐 시대에는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상당히 쉬워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창업하기가 좀 여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창업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창업가들이 자기의 첫 창업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때 꼭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인드를 그때 가서도 후배들을 해서 좋은 선배들이 되도록 잘 성장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모바일은 우리 영상 이제 다 봤는데 혹시 뭐 인상적이셨던 게 있나요? 강상건 회장님께서 이제 18년간 이제 경영을 하신 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좀 젊은 나이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제 인생 거의 90%를 거의 사업에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약간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대표님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하고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하시면서 이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이야기 하나하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협회 일도 하고 회사 일도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해내시는 분이어서 좀 놀랍고 나중에 뭐 좋은 거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같이 먹어야겠다. 다음은 오픈롤 권인택 대표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권인택 대표님은 저희와 같이 벤처기업 협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PSWC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IPO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선배 창업가입니다. 10년 창업하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픈롤은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주자는 회사 비전을 가지고 개개인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교육이랑 채용 플랫폼을 만든 회사입니다. 미니인턴의 이름 이전에 그냥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실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걸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생들한테 본인의 과제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게 계속 하는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었어요. 그게 대학생들한테 가니까 기업의 실무 과제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들로 진행을 해볼 수 있었고, 그게 대학생이랑 대학교랑 이제 기업으로 가면서 이게 BM이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게 됐어요. 오프라인에서 돈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한 3년, 4년 있었었고, 그 뒤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3, 4년 동안 무료로 계속 뭐 학교에 줘보고, 사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3년, 4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출시를 했다. BM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고, 짧은 시간이기도 하겠죠. 저는 아직 그만큼 못했는데 아직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들은 혹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돈을 벌고 얼마만큼의 수익 구조를 창출할 건지가 좀 제일 핵심일 텐데, 100이면 100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모델은 없겠죠. 그래도 이제 과반 이상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서비스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아직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내내 뭐 겪는 과정이겠지만은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저희 첫 고객사가 있었어요. 돈 뭐 얼마 받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쓰시라고 드리고, 저는 사실 다른 걸 좀 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서 고객 수가 한 7만 명이었었는데 1200만 명으로 성장한 저희 고객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당장 인터뷰했죠. 어떻게 썼냐고 저희 서비스를. 그래서 그런 인터뷰 통해서 또 제품 검증하고 또 그거 맞춰 또 디벨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차예요. 네. 회사의 10년을 봐보면 어쨌든 대표로서는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그릇의 크기를 갖고 있느냐가, 직원들 중에는 수많은 가치와 철학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들의 가치를 구체화시켜주면서 미니 인턴이 나왔고, 여러 공간 서비스들이 나왔고, 창업 프로그램이 나왔고, 채용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픈롤은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이제 징검다리 건너듯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한 게 좀 인상적인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되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좀 배워서 조금 시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방법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년까지 오시는, 탄탄하게 키워오신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동일하게 듭니다. 회사가 3년 차에 4년 차 넘어갈 때 직원이 10명이었다가 한 3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15명이 나갔어요. 이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확 늘렸다가 내가 내실을 다지는 것들을 안 하면 갑자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가 잘 못 흡수하는구나를 많이 알게 됐고, 상처도 헤집고 나야지 더 빨리 아물잖아요. 그렇게 내공이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계속 생겨야 됐구나를 아는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그들도 겪어나가는 과정인 거지,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을 계속 찾아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이 하는 팀원분들과 함께 얼라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들이 뭔가 솔선수범을 해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말들이 좀 되게 의기투합이 되기도 하고, 좀 이거 얼라인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주변을 보면 회사 성장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사실 직원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성장할 것을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제 조건을 두고 항상 교육에 뭐 도서든 뭐 강의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꿈을 같이 꿔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잘 될 때를 7단계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월에 1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월에 10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월에 100억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하나 7단계까지 거만하게 만들었어요. 아, 우리 월 100억 생기면 대표님 아파트 하나씩은 다 해주셔야죠 하면서 막 장난치다가 그 다음 바로 중국 진출하시죠. 우리 인수합병 할 수 있는 거 찾으시죠.를 단계별로 쭉 해놨어요. 계획을 세워놨더니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잘 될 때를 7단계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꼭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닥쳤을 때 내가 못해요 이거를. 근데 경우의 수에 있었으면 다음을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상상해보고 과정들에 대한 치열한 단계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님 통장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스태트. 제가 100억이 있으면요. 지금요? 지금 상황에서 100억이 추가로 생긴다면 조금 더 일을 벌리지 않을까. 일을 더 벌리고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모시고 네, 또 재밌는 것들을 더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팀원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파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기점이 될 것 같고, 아까 그 미래의 그 꿈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막 쓰기보다는 오히려 팀원분들이 저를 못 쓰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은 소중하니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무조건 재투자죠. 예. 맨날 이제 서버 막 확충하고 또 뭐 기술 개발도 하고 또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런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재미없죠? 역시 조직이 커지는데 돈을 쓰겠다 다들. 역시 공통적으로는 다 일 벌리시겠다. 맞죠. 어쩔 수 없어요. 대학생 창업부터 시작을 해온 이제 닥터나우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원격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닥터나우 앱서비스의 창업자 장지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격 진료하는 회사를 세우자,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고, 원격 진료하는 의사가 되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대 1학년 때 제가 해외 원격 진료 회사들하고 하버드 병원이라던가 스탠퍼드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좀 다니면서 선진국에서는 페이스메이커 붙이면서 막 원격 진료도 하고 막 이렇구나,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3, 4년 내로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전 세계적으로 OECD의 38개의 국가들 중에 37개의 국가들이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빼고 다 하고 있는 거죠. 국민 건강보험료의 상승이라던가 또 의료비의 상승이라던가 등을 봤을 때 결국은 한국에서도 원격 진료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었고요. 팀을 딱 세팅을 완료한 시점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정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해? 이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토스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그 금융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돈을 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도 전단지를 보고 주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코로나를 계기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접해 보시게 되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서 훨씬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구나. 아플 때 내가 원래는 응급실로 그냥 바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아플 때 바로 의사에게 전화하고 또 약을 바로 또 30분 내로 배달받을 수 있구나 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국민적인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장 대표님 실제로 뵌 적이 있었어요. 되게 퓨어하게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닥터나우의 소개도 굉장히 이제 좀 진실성 있게 진짜 어떤 환자와 또 환자를 위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 고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와닿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계속해서 그 관련된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봉사도 하고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거를 실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흔들린다면 내가 원래 처음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삶에 있어서 99%는 아직까지는 닥터나우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도 회사에서 항상 1, 2분 거리에 그냥 원룸에서 자취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로 회사 오고 저녁에 12시, 1시 퇴근하면 다시 집 가서 자고
근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고민할 게 생각할 것들이 많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복 받은 거고 너무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들이 집은 가까운가요? 저 걸어서 20분. 네, 가깝죠. 가까운 편이죠. 저는 차 타고 40분. 그래서 또 요즘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결국에 대표님들은 가까운 데서 사시면서 일과 삶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가까운 게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사무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찾아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조직원분들과 정말 깊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험이 많으신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함께 같이 듣고 어찌 보면 그분들께서는 제가 갖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이고 그거에 있어서도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대신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조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논의를 깊게 하는 게 결국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게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제 가져야 되고 또 이미 사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집요함 때문에 이제 성공까지 갈 수 있고 그 집요함이 얼마나 이제 지독하냐가 에너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나이가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팀원분들의 경험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 구성원들의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한번 간접적으로 또 경험해보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팀원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유능한 팀원들을 이제 잘 모셔오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존에 없었던 가치들을 그런 행복, 만족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누군가 닥터나우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가 어떤 것이 되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겸손함인데 사람에 대한 겸손함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산업, 시장에 대한 겸손함 지금까지는 닥터나우가 계속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아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업을 10년 전부터 하고 싶어서 잘 알고 있지만 최근 1년의 트렌드를 최근 한 달의 트렌드를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하는 분들보다 전 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시장과 산업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 대한 겸손함이 진짜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채용 담당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정답일까 이분이 정답일까가 아니라 정말 각기 다 다르세요. 그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이제 채용 담당자분들을 만나도 이게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험은 결국 이제 당위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당위성은 너무나 타당했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분들 혹은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도 이게 굉장히 겸손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B2C 사업은 이제 개인 소비자들의 문화를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B2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문화와 프로세스가 매일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매일 들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벤처기업 대표님들, 즉 선배 대표님들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보고 각자 이렇게 느꼈던 점, 이제 궁금했던 점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정말 유익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벤처기업인으로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속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신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영시오 네트워크는 이제 벤처기업 협회에서 6월에 반촉한 저희 이제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단체입니다. 저희는 40대 미만이거나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이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지금 창업을 하시는 분들 어디에선가 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너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벤처기업협회나 아니면 영시오 네트워크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도 하면서 또 맛있는 술 한잔 하면서 네, 그렇게 오늘 회포 풀도록 하시죠. 네. 방어도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가시죠. 다시 가시죠. 네.